김영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미국에서 FOMC가 열리고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미국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거 통계를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 주가가 대체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S&P 500보다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9월 FOMC 이후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월 FOMC 이후 자산 배분 투자 전략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리포트를 꼭 확인하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증시 제도마저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소비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올라간다. 이게 주가 상승의 기본이 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또 얼마나 오를지 상승 국면은 얼마나 지속될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경기가 회복됐고 국내 외국인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증시 제도마저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러나 앞으로 상승률은 좀 둔화되겠습니다만은 상승 추세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만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선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70년대, 80년대 우리 잠재 성장률이 1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능력 이하로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선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것을 능력만큼 성장해 보자.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가 가계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DP 성장률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만은 올 1사분기에 0.0%였습니다. 작년 1사분기와 같았다는 거죠. 근데 2분기 0.6% 성장했고요. 제가 예상해 보면은 올 3분기 1.2, 4분기 1.8, 아마 내년에는 거의 2%에 근접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주가의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은 우리 GDP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해야 되죠. 사실 2001년, 2002년 우리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돌았어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금융회사에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내고 가끔 원금 갚아야 되죠. 그래서 소비 증가율이 계속 GDP 성장을 밑돌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올 1분기 보면은 소비가 증가세로 이제 서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소비를 크게 보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내수가 나빴던 거는 내구재 소비가 먼저 감소했죠.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덜 사고요. 그 다음에 준내구재, 옷도 덜 사고 신발도 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비스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쉽게 말씀드려 외식도 덜하고 영화관도 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표들이 다 방향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 증가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출이 증가해야지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죠.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우리 GDP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2%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0.03% 감소했어요.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제가 예상해 보면은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10% 안팎입니다.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OECD가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G20국가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올라간다. 이게 주가 상승의 기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9월 10일까지 오늘 간세청에서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수출 3.8%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11.1% 증가했고요. 무역 수지는 올 초라 적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일평균 수출 금액은 22억 6천만 달러로 8.4%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업일수 탓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한 2.3%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가하고 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선박,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철강, 석유 제품, 9월 1일에서 10일까지 보니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기 추세인데요. 반도체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요. 9월 들어서는 이 비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석유와 철강입니다. 9월 10일까지 지역별, 국가별로 보면요.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했는데 약간이지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으로는 지난 8월에도 수출이 12% 감소했습니다. 9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그동안 수출이 증가했는데 9월 들어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나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 아시아적으로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비중이 최근에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비중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만 문제는 9월 10일까지만 보니까 미국 비중은 15.4%로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국 비중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수출 비중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물론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고 중국은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4% 이상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세안,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10% 안팎 이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증시 유동성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고객예탁금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인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하고 더불어 급증했습니다. 물론 주가에 약간 후행하기는 합니다만 최근 주가가 올랐는데도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오르면 이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증시로 들어오는 돈이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 제가 절대적 금액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고요. 시가총액에서 고객예탁금 주식형 비중은 아직 절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보다도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가 더 빠른 속도로 유입돼야 됩니다. 저는 중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축성 예금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2021년에 거의 5% 근접했는데요. 현재 2.5%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 안팎일 겁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 금리도 2%가 되고요. 코스피 배당 수익률도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